80세에 부유한 아버지 김한수는 생일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 김알렉산더와 교활한 아내 소피아 박이 그가 직접 지은 한남동 대저택에서 그를 쫓아내려 하지만 김한수는 서울 강남구 자동차 정비소 위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의 유산을 영원히 파괴할 어두운 음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남동 대저택의 커다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한수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그의 80번째 생일이지만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평소에 흥분은 없고 대신 그의 위장에는 무거운 느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집니다. 고인이 된 그의 아내가 몇 년 전에 선물한 같은 파란색 실크 넥타이입니다. 또한 해가 가꾼 김한수는 중얼거립니다. 그의 거친 손이 은빛 머리를 매만집니다. 그 대저택은 50년 넘게 그의 집이었고 아내가 살아있던 더 좋은 시절과 아들 김알렉산더가 이 복도를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래층은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김한수는 직원들이 평소처럼 따뜻한 생일 축하 인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늘 그들은 모두 그의 눈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김한수 가족을 위해 일해온 가정부 마리아 최는 그의 아침 커피를 가져오면서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마리아 최 씨? 김한수는 그녀의 행동에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 김한수 씨. 마리아 최는 손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저 김알렉산더 씨와 소피아 박 씨와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재에 계십니다. 김한수의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소피아 박이 나타난 이후로 김알렉산더와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의 아들의 아내는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을 차갑고 냉정한 사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조차도 이사회 회의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알렉산더의 서재로 향하는 김한수는 무거운 참나무 문 너머로 높아지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피아 박의 날카로운 어조를 알아차렸습니다. 항상 밀어붙이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해야 해, 소피아 박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어, 김알렉산더. 아버지의 존재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 이사회는 네가 이제 책임자라는 것을,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봐야 해. 김한수의 손은 문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무거운 짐, 유물, 그들이 그를 그렇게 보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아버지 생일인데, 소피아 씨. 김알렉산더의 불확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릴 수 없을까요? 바로 그래서 오늘 해야 하는 거야. 소피아 박은 주장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네가 그처럼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 김한수의 심장이 가슴에서 쿵쿵 뛰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소피아 박이 점차 그를 회사 결정에서 밀어내는 방식, 김알렉산더가 더 이상 그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 방식, 가족 모임에서 차가운 어깨를 보이는 방식 등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일날 심호흡을 한 김한수는 노크하고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김알렉산더는 그의 거대한 책상 뒤에 서서 비싼 정장을 입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소피아 박은 평소처럼 붉은색 파워 수트를 입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알렉산더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김한수는 가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엿듣게 되었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소피아 박은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 재산에는 젊은 피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사회가 김알렉산더가 여전히 아버지의 그늘에 산다고 생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김한수는 아들에게 시선을 돌려 무릎이 까지고 장난감이 부러졌을 때 그에게 달려오던 소년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눈을 마주칠 수 없는 남자만 보았습니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냐, 김알렉산더? 김한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알렉산더는 어깨를 곧게 펴고 마침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아버지의 모든 물건이 그곳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 말은 김한수에게 육체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습니다. 80년의 삶, 이 집에서의 50년 회사를 건설한 30년,
그리고 이것이 그가 끝맺는 방식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그의 생일에 그를 내쫓는 것으로? 알겠네. 김한수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당신 아내의 영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실패를 소피아 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김 알렉산더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이건 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김한수는 슬프고 허망한 소리로 웃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야, 김 알렉산더.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 였습니다. 소피아 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수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물러서야 할 은퇴한 임원일 뿐입니다. 김한수는 서재를 둘러보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특정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에서 김 알렉산더가 미소를 짓고 있고 김한수가 옆에 서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좋아요? 김한수는 마침내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고개는 높이 들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잊은 아들에게 연민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김 알렉산더. 권력과 부는 자신의 피를 배신하는 것에서 오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김한수는 서재를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저택을 지나가면서 기억들이 그의 마음에 밀려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가족 저녁 식사, 대저택의 웅장한 홀에서 김 알렉산더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들 등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쓰라린 순간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마리아 최는 정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한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가방이 차에 있습니다. 박철수 씨, 서울 강남구 자동차 정비소의 박철수 씨를 기억하시죠? 자리를 잡으실 때까지 그와 함께 지내라고 했습니다. 김한수는 마리아 최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마리아 최 씨, 당신은 항상 이 늙은 바보에게 친절했습니다. 김한수가 마지막으로 대저택 계단을 내려가자 위층 창문에서 소피아 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이제 정말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오래된 픽업 트럭은 원형 진입로에서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김한수는 차에 올라탔고 관절은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에 항의했습니다. 박철수가 차를 몰고 떠나자 김한수는 한남동 대저택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집, 그의 평생의 업적이 이제 야망과 탐욕에 빼앗겼습니다. 나에게 행복한 생일이군. 김한수는 속삭였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한남동 대저택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박철수의 자동차 정비소는 한남동 대저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김한수가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정비소 위의 작은 아파트는 그의 새로운 집이 되었고 낡은 가구와 아래층에서 끊임없이 퍼져나오는 커피와 엔진, 오일 냄새가 있었습니다. 신라 호텔은 아니지만 박철수는 김한수가 그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찌르지 않아. 김한수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철수는 항상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 시절부터 잘 지냈습니다. 고맙네, 예스 친구.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김한수는 실크로브를 잡으려고 깨어났지만 자신이 어디 있는지 기억했습니다. 값싼 커피 메이커는 마리아 최의 완벽한 커피와 비교할 수 없었고 좁은 침대는 그의 허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는 새로운 삶의 단순함 속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그를 정비소 일을 돕도록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서류 작업과 전화 응대였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김한수에게 목적의식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돋보기를 쓰고 하루 약속을 정리했고 박철수는 고장난 자동차에 마법을 부렸습니다. 내 마지막 비서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박철수는 어느 아침 김한수가 전화로 화난 고객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며 농담했습니다. 그 화려한 사업 경험 덕분이겠죠. 하지만 어느 조용한 오후 이서영이 정비소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한수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소피아 박이 부서를 개편하기 전까지 한진그룹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한수 씨? 이서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말을 듣고 거의 믿지 못했습니다. 안녕 이서영 씨. 김한수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박철수 씨 가게에 오셨습니까? 이서영은
텅 빈 정비소를 둘러본 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김한수 씨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대해, 소피아 박과 유승준에 대해서요. 김한수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유승준은 수년 동안 김 알렉산더의 오른팔이었지만 그에 대해 항상 김한수의 내면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들에 대해 무슨 말인가? 그들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은 속삭였습니다. 비밀 회의입니다. 명동 카페에서요. 저는 지금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큰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씨,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박철수는 근처 자동차에서 일하는 척하다가 나왔습니다. 어떤 일들인가? 이서영은 헝클어진 냅킨을 지갑에서 꺼냈습니다. 엿들은 숫자들을 적어두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해외 계좌, 그들은 수백만 달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 손은 서둘러 적은 숫자를 읽으면서 떨렸습니다. 50년간 사업을 해온 그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고 대대적으로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김 알렉산더는 이것을 알고 있나? 김한수는 물었지만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항상 사업 전략에 능숙했지만 코앞의 속임수를 보는 데는 형편없었습니다. 김 알렉산더 씨요. 이서영은 비웃었습니다. 그는 소피아 박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봅니다. 그녀는 그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박철수는 기름투성이 손을 걸레로 닦았고 그의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김한수? 김한수는 냅킨을 응시했습니다. 수년간의 사업 감각이 발동했습니다. 먼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엿들은 대화가 아니라 진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서영 씨, 카페에서 눈과 귀를 열어둘 수 있습니까? 이서영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김한수 씨. 그들은 웨이트리스는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기업 보안 일을 했습니다. 붉은 깃발을 들지 않고 이 페이퍼 컴퍼니를 더 깊이 파헤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일 이후 처음으로 김한수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업적을 보호하고 아들을 그가 둘러싼 독사들로부터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거야. 김한수는 경고했습니다. 소피아 박은 영리하고 유승준은 어디에나 인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채면 시도해보라고 해. 박철수가 그의 사무실 벽에 걸린 오래된 군사진을 두드리며 그르렁거렸습니다. 그들이 상류층을 운영할지는 몰라도 2명의 늙은 군인과는 상대해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날 밤 김한수는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언덕 위의 한남동 대저택의 멀리 떨어진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위에서 그의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고 그의 세상이 무너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한수의 마음은 그를 향해 아팠습니다. 내가 갈게, 아들아. 그는 어둠 속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도움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김수현은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바릅니다. 그녀가 한진그룹의 문을 지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오늘 그녀는 돌아갑니다. 회사 최고 재무자문가로서가 아니라 안 갚음할 일이 있는 여자로서 말입니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검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박이 나타나 모든 것을 바꾸기 전 수년 전에 김 알렉산더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눈입니다. 아침 신문이 그녀의 카운터에 놓여 있었고 사업 섹션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그녀의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한진그룹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 CEO 안에 핵심, 직책 임명. 아래에는 소피아 박의 사진이 있었고 김수현이 항상 싫어했던 가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시 건너편에서 김한수와 박철수는 이미 박철수의 정비소 위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재무 기록, 회사 소식지, 그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 박철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새로 설립된 자회사가 3곳이나 있습니다. 모두 존재하지 않는 주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한수는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방식이군. 하지만 회사의 현재 재무 구조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 내부에 누군가 정비소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김한수는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수현 씨? 김수현은 문간에
서서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수 씨, 박철수 씨. 그녀는 비좁은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뱀을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김한수는 소피아 박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낸 이후로 김수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 이상이었습니다. 소피아 박이 그녀가 김 알렉산더와 너무 가깝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가족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지? 박철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영 씨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수현이 책상에 파일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계약서, 사본, 은행 명세서. 이걸 어떻게 구했어? 김한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수현이 냉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에 아직 친구들이 있어요. 소피아 박 여사 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녀는 특정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3주 전에 유승준 씨가 케이맨 제도의 지주회사로 2천만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서류에는 새로운 리조트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김한수가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해봤더니 리조트는 없고 그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군요. 우편함 주소만 있을 뿐이에요. 박철수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2천만 달러요? 그건 그냥 훔친 게 아니라 대규모 강도나 다름없어요. 김수현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더 심각해요. 큰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의 합병이죠. 합병이 성사되면 연금 기금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김한수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연금 기금에는 수천 명의 직원들, 몇 대에 걸쳐 그의 가족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의 퇴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절대 연금 기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데 동의하지 않을 거야. 알렉산더는 몰라요. 김수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아 박 여사는 자선 행사, 기자회견 등 공적인 일로 알렉산더를 바쁘게 만들어요. 그 사이에 소피아 박 여사와 유승준 씨는 회사를 속으로부터 갉아먹고 있죠. 알렉산더에게 말해야 해. 김한수가 주장했습니다. 김수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지 않을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리고 소피아 박 여사는 그녀는 잠시 멈추며 옛 아픔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소피아 박 여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적이라고 알렉산더를 확신시켰어요. 특히 저를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물어봐도 괜찮다면요. 김수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갑자기 지친 모습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와 저는 동료 이상이었어요. 결혼할 사이였죠. 그런데 소피아 박 여사가 그녀의 인맥과 야심찬 계획과 함께 나타났어요. 갑자기 저는 사업에는 너무 감정적이고 회사의 옛 방식에 너무 몰입했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그녀는 제 반지를 끼고 있었죠. 김한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수연 씨. 당신을 위해 더 열심히 싸워줬어야 했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김수연이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처 입힌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박철수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다음 수순은 뭐죠? 김수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합병회의가 3주 후에 있어요. 그때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할 거예요. 그 전에 증거를 모아야 해요. 3주는 너무 짧아요. 김한수가 걱정했습니다. 충분해야 해요. 김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소피아 박 여사와 유승준 씨는 당신이 평생 걸쳐 일구어온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한수 씨.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모든 것을 잃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유산, 그리고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박철수가 신선한 커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을 시작해야겠군요. 김 알렉산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남동 대저택의 마스터 침실은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옆에서 소피아 박 여사는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권력과 부는 자신의 피를 배신함으로써 생기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일어나 앉은 김 알렉산더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의 분기별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무언가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숫자는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잠 못 이루세요?
소피아 박 여사의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실크 로브를 입고 그의 뒤에 서 있었고 자정에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합병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유승준 씨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소피아 박 여사가 그의 팔을 감쌌습니다. 그건 훌륭한 거래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야. 삼성전자와 합병하면 2배로 커질 거예요. 독립적인 감사를 먼저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소피아 박 여사의 팔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유승준 씨가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를 믿지 않아요. 물론 믿지만 그럼 침대로 돌아와요. 그녀는 그를 보고서에서 떼어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어가는군요. 항상 의심하고 항상 3번 확인하죠. 아버지의 언급에 김 알렉산더의 배가 꼬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어요? 왜 그래야 하죠? 소피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그 정비소 친구와 함께 살기로 선택했잖아요. 알렉산더 씨, 이제 와서 그를 걱정하는 건 당신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김 알렉산더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박철수의 자동차 정비소를 지나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는 평범한 옷을 입은 아버지가 박철수와 무언가를 두고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 최지혜 씨가 아침 회의 전에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김 알렉산더 씨 알아두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박 여사가 어젯밤에 IT 부서에 당신 컴퓨터에서 파일 몇 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상적인 유지 보수라고 했지만 어떤 종류의 파일이에요? 연금 기금 기록이요? 김 알렉산더 씨. 그리고 이메일 몇 개요. 김 알렉산더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소피아 박 여사가 그런 파일에 접근해야 할까요? 그가 더 질문하기 전에 유승준 씨가 초조해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거기 계셨군요. 유승준 씨는 디자이너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삼성전자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회의 전에 이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김 알렉산더는 두꺼운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없어요. 유승준 씨가 주장했습니다. 지연되면 거래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요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너무 자세히 살펴보지 마세요. 회의실에는 변호사와 임원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알렉산더는 탁자의 맨 앞에 앉아 유승준 씨의 시너지 효과와 시장 최적화에 대한 발표를 반쯤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버지가 앉았던 빈 의자로 계속 향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김수현이 들어왔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김수현은 정장을 입고 우아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지만 그녀의 존재는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 알렉산더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소피아 박 여사는 너무 빨리 일어서서 의자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소피아 박 여사가 요구했습니다. 김수현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주주 몇몇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병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알렉산더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수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억이 쇄도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가 항상 그의 생각을 알고 있던 방식.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유승준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경비, 계속하세요. 김수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비를 부르세요. 주주들이 질문하는 것을 왜 그렇게 막으려 하는지 금융감독원에서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김 알렉산더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를 머물게 하세요. 알렉산더! 소피아 박 여사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어요. 김 알렉산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소피아 박 여사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회의 내내 김 알렉산더는 김수현이 메모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합병의 재정 구조에 대해 정확하고 불편한 질문을 했습니다. 매번 유승준 씨는 더욱 당황했고 소피아 박 여사의 완벽한 미소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회의 후 김 알렉산더는 주차장에서 김수현을 만났습니다. 정말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김수현이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그녀의 눈 속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차가 추락하기 전에 멈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속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 알렉산더가 대답하기 전에 비싼 굽소리가 소피아 박 여사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감히 여기로 돌아오다니. 그녀가 김수현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회사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소피아 박 여사. 김수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경비가 당신을 내보낼 거예요. 소피아 박 여사가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남편 근처에 오지 않는다면 당신 남편이라고요. 김수현이 쓰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종해서 떼어놓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당신에게 잘된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김 알렉산더는 두 여자, 그의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소피아 박 여사의 완벽한 얼굴에 추한 것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소피아 박 여사가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체포하기 전에 이 질투심 많은 여자에게 떠나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김 알렉산더는 누락된 파일, 서둘러 진행된 합병, 아버지의 경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소피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지옥을 얼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니요라고 했어요. 김 알렉산더는 어깨를 곧게 폈습니다. 수연 씨 말이 맞아요. 이 회사는 여전히 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요. 소피아 박 여사의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며 그날 오후 유승준 씨의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녀가 쉿소리를 내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유승준 씨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알아요. 은행 연락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누군가 K맨 제도 계좌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요. 그 마녀 수연이에요. 소피아 박 여사는 우리 안에 갇힌 호랑이처럼 방을 서성였습니다. 그녀는 한수 씨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어제 건물 밖에서 그의 차를 봤어요. 말도 안 돼요. 유승준 씨가 불안하게 웃었습니다. 한수 씨는 더러운 자동차 정비소 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럴 자원이 없어요. 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소피아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이 회사를 일구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도 질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한편 박철수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김한수, 김수현, 박철수는 그들 자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박철수가 외치며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제 경비 연락책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유승준 씨와 삼성전자 사이의 이메일을 보세요. 김수현이 기대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6개월 전의 것이에요. 알렉산더 씨가 알기도 전에 이 합병을 계획했어요. 김한수는 이메일을 귀에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와 합병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를 부품으로 분해하려는 계획이에요. 거래가 성사되면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이익을 나눌 거예요. 연금 기금도 포함해서요. 김수현이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3,000명의 직원들이 모든 것을 잃을 거예요. 알렉산더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해. 김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박철수가 경고했습니다. 이메일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사람들은 똑똑해요. 이메일이 가짜라고 주장할 거예요. 김수현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씨의 비서 최지혜 씨 기억나세요? 그녀는 소피아 박 여사가 컴퓨터에서 삭제한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을 포함해서요. 그녀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들었습니다. 원본 합병 계약서요. 그들이 알렉산더 씨에게 서명하도록 하려는 가짜 버전이 아니라 진짜 버전이요. 김한수는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한남동 대저택에서 김 알렉산더는 이제 자신의 것이 된 아버지의 옛 서재에 앉아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아버지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언제부터 상황이 이렇게 잘못되었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수현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강남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김 알렉산더는 주저했습니다. 소피아 박 여사가 그가 김수현을 만나는 것을 알면 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숍에서 김수현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 알렉산더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앉으세요 아들아. 김한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짜, 회사 숨겨진 계좌, 진짜 합병 계약서. 김 알렉산더는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깨닫고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연금 기금,
그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김수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주주 총회가 내일이에요. 소피아 박 여사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김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그녀를 파괴할 거예요. 김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2번의 전쟁에서 싸우고 아무것도 없이 이 회사를 일구어 디자이너 옷을 입은 도둑들에게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김 알렉산더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진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그에게 사업과 삶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준 강하고 원칙 있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 알렉산더의 휴대전화가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속보 알림, 이메일, 문자 메시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진그룹 주식이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박 여사다. 김수현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알아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조기의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 회사 주식을 폭락시키고 있어요. 김한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사무실로 가야겠어요. 지금 당장. 그들이 차로 달려가는 동안 김 알렉산더는 또 다른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소피아 박 여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기야, 이제 모두 잃게 되었어. 도시 건너편 유승준 씨의 사무실에서 소피아 박 여사는 태블릿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합병을 막아보게나. 내일 아침이면 주주들이 우리와 거래하자고 애걸복걸할 거야. 유승준 씨는 샴페인 2잔을 따랐습니다. 한진그룹의 종말과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하여. 소피아 박 여사는 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어. 그게 뭐죠? 그녀의 미소는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한수 씨와 그의 작은 팀이 내일 회의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해. 그리고 그들을 막는 방법을 알고 있어. 김한수, 김한수, 김 알렉산더, 김 알렉산더, 그리고 김수현, 김수현은 한진그룹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멀리 있는 회사 빌딩을 비췄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김수현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빌딩 출입 코드가 모두 취소되었어요. 소피아 박 여사께서 우리를 막고 있어요. 김 알렉산더는 운전대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 코드를 사용하면 돼요. CEO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김한수는 뒷좌석에서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해 왔어요.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꺼지며 멈췄습니다. 김 알렉산더는 차를 길가에 세웠고 본네트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김한수는 본네트를 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엔진을 조작했어요. 보세요. 이 전선들이 잘려 있잖아요. 김수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았네요. 방금 2명의 남자가 정비소에 침입했어요. 서류를 찾고 있었지만 제가 숨겨놨었죠. 저는 괜찮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위협적이에요. 김 알렉산더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에요. 김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피아 박 여사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들아. 그들의 뒤에 세련된 검은색 차가 멈춰 섰습니다. 유승준과 어두운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타세요. 유승준은 외쳤습니다. 소피아 박 여사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꿈 깨세요. 김수현은 911에 전화하려 했지만 유승준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경찰은 박철수 씨 정비소의 침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해외 금융 문서를 발견했죠. 박철수 씨가 재정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안타까울 거예요. 김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일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미 넘어갔죠. 유승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차에 타세요. 그렇지 않으면 박철수 씨는 오늘 감옥에 가요. 그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들을 채 태우고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폭풍 후 치는 밤을 지나며 김 알렉산더는 그들이 사무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남동 대저택, 한남동 맨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대저택,
한남동 맨션은 밤에 보니 집이라기보다는 요새 같았습니다. 소피아 박 소피아 파크 여사는 대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그들이 김한수의 옛 서재로 안내되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자신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죠. 회사가 제 일이에요. 김한수는 받아쳤습니다. 제가 회사를 파괴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소피아 박 소피아 파크 여사는 웃었습니다. 파괴한다고요? 제가 회사를 구하고 있어요. 김 알렉산더 씨는 당신처럼 회사를 망쳐놓고 있었어요. 합병만이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연금 기금을 훔쳐서요? 김수현 낫은 항의했습니다. 수천 명의 삶을 망쳐놓으면서요? 사업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소피아 파크 여사는 쏘아붙였습니다. 생존에 대한 거예요. 김 알렉산더 씨는 한때 그걸 이해했었죠. 여러분 모두가 그를 다시 약하게 만들기 전까지는요. 김 알렉산더는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당신으로 하여금 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게 했어요. 제가 진정으로 저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밀어냈어요. 제 가족이 세운 모든 것을 거의 파괴하게 했어요. 앉으세요. 유승준은 명령했지만 김 알렉산더는 무시했습니다. 제가 진짜 합병 계약서를 봤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계획하는 것을 알아요. 끝났어요. 소피아 파크 여사. 처음으로 소피아 파크 여사의 완벽한 태연함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유승준 씨. 우리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세요. 유승준은 총을 꺼냈습니다. 안 돼. 김 알렉산더는 아버지와 김수현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소피아 파크 여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라지면 슬퍼하는 미망인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거예요. 합병은 진행될 것이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이곳은 김한수가 3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온 그의 서재였습니다. 그는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 아래에 숨겨진 보안 버튼도 포함해서요. 유승준이 총을 들자 대저택 전체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보안 등이 땅을 밝혔습니다. 뭐 한 거야? 소피아 파크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김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었지, 기억나? 언젠가 누군가 힘으로 이 집을 차지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지. 경찰이 이미 오고 있어. 유승준은 당황하여 그들 사이에서 총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너무 늦었어. 김 알렉산더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말했습니다. 끝났어. 소피아 파크 여사. 정말 끝났어. 소피아 파크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유승준에게서 총을 빼앗아 김한수에게 겨누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어요. 고집 센 늙은이. 그냥 떨어져 있을 수 없었죠? 소피아 파크 여사, 하지 마세요. 김 알렉산더는 애원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김수현이 가장 빨랐습니다. 소피아 파크 여사가 반가쇠를 당기는 순간 그녀를 덮쳤습니다. 총알은 나무 패널을 산산조각 냈고 두 여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무기를 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바닥에 누워 손은 보이는 곳에. 그 뒤 혼란 속에서 김 알렉산더는 한 가지 이미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와 김수현 둘 다 안전하고 회사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경찰이 소피아 파크 여사와 유승준을 수갑 채워 데려가자 김한수는 김 알렉산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구하러 가자, 아들아. 밖에서는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멀지 않았고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할 주주총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 만에 김 알렉산더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진그룹
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이사진, 주주, 기자들이 모든 자리를 채우고 아침 뉴스에 대해 웅성거렸습니다. 소피아 박, 소피아 파크. 여사와 유승준의 체포는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10분 남았어요. 김수현, 김수현은 김 알렉산더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어요? 김 알렉산더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진짜 합병 계약서, 숨겨진 계좌를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소피아 파크 여사와 유승준이 계획했던 모든 것의 증거였습니다. 준비해야 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3,000 가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김한수가 들어왔습니다. 긴 밤을 보낸 후 피곤해 보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일렉트로닉스 대표들이 왔어요. 그들은 유승준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김수현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이 일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회의실에서 김 알렉산더는 테이블 상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심을, 어떤 이는 분노를, 모두 위대한 해링턴 제국이 어떻게 무너질지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김 알렉산더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께 사과드려야 해요. 잘못된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들이 제 아버지가 세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세운 모든 것을 거의 파괴하게 했어요. 그는 김수현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참석자들에게 폴더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폴더에는 제 아내 소피아 파크 여사와 유승준이 이 회사에 대해 계획했던 일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들은 삼성전자, 삼성 일렉트로닉스와 합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조각조각. 그들은 연금기금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갈 계획이었어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의존하는 연금기금 말이에요. 사람들이 폴더를 열자 숨 막히는 듯한 탄식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사진들은 서로 속삭였고 그들이 읽으면서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김 알렉산더는 계속했습니다. 제 실수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한 것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위해 싸울 만큼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는 방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이윤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신뢰에 대한 거예요. 어려울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합병은 취소됐어요. 김 알렉산더라는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일렉트로닉스는 다른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진그룹은 매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는요. 한주주가 항의했습니다. 어제 이후로 수백만 달러를 잃었어요. 사실 김수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조작이었어요. 시장이 열리고 소피아 파크 여사의 체포 소식이 퍼지면 주가는 안정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산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연금기금은 안전해요. 김한수는 아들의 옆에 서기 위해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제가 이 회사를 운영했던 때를 기억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저를 믿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 아들을 믿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힘든 교훈을 얻었지만 때로는 그런 교훈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방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자 30년 동안 회사에 있었던 인사부장 마리아 초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해링턴 가문을 믿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해줄 때 기회를 줬어요. 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게 해줬어요. 저는 한 명의 나쁜 사람 때문에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진들, 오랫동안 주주였던 사람들, 우편실에서 일을 시작하여 승진한 직원들, 하나하나 그들은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회의 후 김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옛 사무실에서 김수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제가 우리를 포기했을 때도요. 김수현은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김 알렉산더 씨.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구죠? 착한 사람이죠. 김한수, 김한수는 문간에서 말했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지만 다시 찾은 사람이죠. 김 알렉산더, 김 알렉산더는 누가 보든 상관없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모든 일에 대해서요. 네, 알아, 아들아. 김한수, 김한수는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알아.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피아 박, 소피아 파크, 여사와 유승준에 대한 공식 진술을 받으려는 경찰이었습니다. 재판 헤드라인 앞으로 더 힘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 알렉산더, 김 알렉산더는 아버지와 김수현, 김수현을 바라보며 그들이 함께 그것에 맞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이 해야 하는 방식대로요. 그럼 박철수, 파크 철수는 문간에 서서 모두에게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제 최고의 서류 담당자가 없어지는 건가요? 김한수, 김한수 씨가 제 송장 정리에 꽤 능숙해졌거든요. 그들은 모두 웃었고 많은 드라마를 보았던 사무실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일터로 돌아오고 있었고 회사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김 알렉산더, 김 알렉산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직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 윤리를 감독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요. 그는 김수현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제안할게요. 시간, 공간, 다시 시작할 기회. 제가 만회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김수현의 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요. 나머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한수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무실에서 시작된 자신의 러브스토리를 기억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용감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피아 파크 여사 체포 한 달 후 한남동 대저택 한남동 맨션은 마침내 다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초이는 소피아 파크 여사의 차가운 현대적인 장식을 모두 치우고 김한수가 항상 좋아했던 따뜻하고 전통적인 가구로 바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박철수 씨 정비소에서 소지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들고 정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한수는 대홀에서 멈춰 서서 모든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럴 필요 없었어요, 아들아. 저는 정비소 위의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대저택에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김 알렉산더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들은 함께 김한수의 옛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옛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벽에 총알 구멍이 수리되었지만 회사가 처음 번 돈이 담긴 액자로 가려놓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김한수는 액자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잃을 뻔했던 것과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회사에서는 상황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안정되었고 스캔들 이후 당황해서 회사를 떠났던 대부분의 직원들이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김수현은 최고 윤리 책임자 직책을 맡아 회사의 신뢰를 남용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김 알렉산더의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순전히 직업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가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전화했어요. 김수현은 서류 더미를 들고 김한수의 서재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파크 여사는 감형을 받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유승준 씨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전형적이죠. 김 알렉산더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결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김한수는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연금 기금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밤에 편히 잘 수 있어요. 박철수는 한남동 대저택 한남동 맨션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의 실용적인 지혜와 솔직한 말은 소피아 파크 여사의 통치 기간 동안 그들을 둘러쌌던 기업 아첨꾼들과는 달리 환영받는 변화였습니다. 이곳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박철수, 박채얼수는 그들이 모두 거실에 앉아있는 어느 저녁에 말했습니다. 좋은 바비큐요. 모두를 모으고 해링턴 가문이 여전히 그들이 항상 신뢰했던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김수현은 그 주제에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과 그들의 가족을 초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들의 고용주가 아니라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 알렉산더는 김수현, 이 프랑크와 함께 열정적으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에 열정적일 때 아름다웠고 그녀의 눈은 몇 년 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김 알렉산더는 정원에서 김수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첫 키스를 나누었던 낡은 돌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기억나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으며 김수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당신은 너무 긴장해서 장미 덤불에 떨어질 뻔했어요. 김 알렉산더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실수할까봐,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수현 씨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인생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알렉산더 씨,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구를 믿을지,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를 용서할지 선택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김 알렉산더는 시원한 저녁 공기 속에서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받아준다면요. 대저택 안에서 김한수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철수는 그의 옆에 서서 위스키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젊은 사랑이군요. 박철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김한수는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피아 파크의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했던 이서영, 엘리서영 씨는 회계부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마리아 초이 씨는 직원관계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심지어 박철수 씨조차도 새로운 직책, 이사회 특별고문을 얻었지만 자동차 정비소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름때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도록 해주어요. 김한수는 한남동 대저택 한남동 맨션에서의 삶에 다시 적응하면서 자신이 놓쳤던 작은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아침에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비치는 햇살, 대리석 계단 세 번째 계단의 삐걱거리는 소리, 복도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새로운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전처럼 신문을 함께 보며 아침을 먹는 김 알렉산더와의 시간, 날카로운 지성으로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김수현 씨와의 저녁 전략 회의, 대저택 정원에서 임원들과 정비공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주말 바비큐 파티 말입니다. 여기 특별한 것을 만들었어요. 박철수는 어느 저녁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요. 가족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혈연을 넘어 가장 힘든 시간에 그들 곁을 지켜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을 믿어준 사람들 말입니다. 김한수가 정원을 손잡고 건이는 김 알렉산더와 김수현 씨를 바라보며 어떤 결말은 사실 변장한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대저택은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진그룹의 유산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 벽 안에서 뛰는 심장들 때문입니다. 여름 햇살이 한남동 대저택, 한남동 맨션의 넓은 잔디밭에 밝게 비추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들이 회사의 첫 번째 연례 가족의 날 행사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바운시 캐슬에서 놀고 부모들은 바비큐와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철수가 직접 그릴을 맡겠다고 고집했기에
숯불에 구운 햄버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사의 모습입니다. 김한수, 김한수는 테라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김 알렉산더에게 말했습니다. 스프레드 시트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 가족들. 김수현 씨가 레모네이드 3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이 실제로 창고 직원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박철수가 그릴에서 외쳤습니다. 드디어 온 사람이 있어요. 이서영, 리서영 씨가 차도를 따라 걸어왔고 IT 부서의 박재현, 박재훈 씨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스캔들이 있은 지 몇 달 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조의 마리아 초이 씨조차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 있는 존경받는 미망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걸 무척 좋아하셨을 거예요. 김한수는 김 알렉산더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대저택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마침내 어머니가 사업은 이익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려 했던 것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화로운 광경은 김수현 씨의 전화벨이 울리면서 깨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러 갔다가 잠시 후 모든 것을 다시 바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 센트럴 디스트릭트 프로세큐터스 오피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발표했습니다. 소피아 박 씨의 선고가 내일입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가야 한대요.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지만 김 알렉산더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게 또 다른 날을 망치게 하지 맙시다. 이것은 우리 진짜 가족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회계부의 어린 김태현 씨가 여동생에게 쫓기며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거의 음료 트레이를 넘어뜨릴 뻔했지만 모두가 그냥 웃었습니다. 알다시피 박철수가 햄버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김한수 씨 가족은 모두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날 오후 늦게 김 알렉산더는 정원 분수대 옆에 앉아있는 김수현 씨를 발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들이 관계를 재건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분수대였습니다. 생각이 뭔가요? 그는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소피아 박 씨를 다시 보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김 알렉산더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헤쳐나갔던 것처럼 모든 것. 김수현 씨의 눈은 의미심장하게 반짝였습니다. 김 알렉산더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몇 주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완벽한 순간이란 없을지도 몰라요. 인생은 좋은 순간이 오면 용감하게 잡을 만큼 용기 있는 것일 뿐일지도 몰라요. 그는 상자를 열었고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예전 반지랑 달라요. 그 반지는 다른 시대, 다른 우리의 것이었죠. 우리 둘 다 성장했고 변했고 힘든 교훈을 배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현 씨, 항상 그랬어요. 김 알렉산더가 무릎을 꿇자 김수현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테라스에서 김한수와 박철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예스라고 하세요. 회계부의 김태현 씨가 여동생을 쫓는 것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웃었고 김수현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말했습니다. 1000번이고 네. 잔디밭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리아 초이 씨가 샴페인을 가지고 나타났고 박철수는 축하 햄버거를 위해 다시 그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회사 피크닉이라고 부르는 거죠. 박철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여 대저택 부지에 황금빛을 들이우자 김한수는 중요한 모든 것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미래 며느리, 그리고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 된 수백 명의 사람들 말입니다.
이서영, 리서영 씨와 박재현, 파크채윤 씨가 테라스에 합류했고 마리아 초이 씨와 이사회 임원도 뒤따랐습니다. 누군가 음악을 틀기 시작했고 커플들은 잔디밭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소피아 파크 씨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김한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알렉산더와 김수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녀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축하합니다. 진정한 분은 은행 계좌나 합병 계약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건배. 박철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건배. 모두가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하늘에 별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한남동 대저택 한남동 맨션은 따뜻함과 생명으로 빛났고 그 창문들은 더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는 약속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박소피아 팍 씨의 선고 당일 아침 법정은 꽉 차 있었습니다. 김한수, 김알렉산더, 김수현 씨는 앞줄에 앉아 공기 중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철수는 친구들을 지지하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소피아 팍 씨는 감옥 수의를 입으니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작아 보였고 덜 완벽해 보였습니다. 디자이너 옷과 정성스럽게 한 화장은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같은 차가운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승준 씨는 일주일 전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피아 팍 씨에 대한 증언과 맞바꾸어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정의의 심판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배석관이 외쳤습니다. 판사는 소피아 팍 씨를 엄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소피아 팍 씨, 당신은 공모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를 내리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까? 소피아 팍 씨는 일어섰고 그녀의 수갑은 조용한 법정에서 덜그럭거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김한수, 가족은 약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어요. 틀렸어요.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 팍 씨,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파괴했을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연방교도소 25년형을 선고합니다. 배석관이 소피아 팍 씨를 데리고 갈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는 실패할 거예요, 알렉산더. 당신은 아버지와 똑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잘 믿어요. 감사합니다. 김알렉산더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들은 말 중 가장 좋은 말이네요.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성명을 요구했지만 김한수는 모두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장은 조용히 끝맺어야 합니다. 그는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석 달 후 한남동 대저택 한남동 맨션은 다시 한번 변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산더와 김수현 씨의 결혼식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얀 장미가 모든 표면을 덮었고 그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손님들은 몇 달 전 회사 피크닉이 열렸던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비됐어요? 김한수는 김알렉산더의 보타이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제가 해왔던 일 중 가장 준비됐어요. 김알렉산더는 모인 친구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박철수가 생애 처음으로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김수현 씨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한수 씨. 아버지와 딸의 순간에 관한 것 같아요. 김한수는 대저택의 신부 대기실에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김수현 씨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바랐던 건 김수현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당신이 저에게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였어요. 김한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팔을 내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결혼식은 김한수 가족의 결혼식이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아하지만 따뜻했고 전통적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알렉산더 킴, 알렉산더와 김수현 김수현 씨가 서로에게 맹세를 할 때 정원의 마른 눈은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김알렉산더 김알렉산더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군중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 모든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나머지 동안.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김수현 씨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조차도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항상 믿겠다고. 피로연에서 박철수는 모두를 웃고 울게 만드는 건배사를 했습니다. 마리아 초이 씨는 최근에 청혼을 받은 이사회 임원과 춤을 추었습니다. 이서영, 리서영 씨와 박재현, 박재훈 씨는 함께 부케를 받았고 모두가 환호할 때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김한수는 테라스에서 부드러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김알렉산더와 김수현, 김소현 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에요. 김한수는 그들과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여기서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전체는 아니에요. 김알렉산더는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우리 세상만, 중요한 세상만. 그들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중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자랑스럽게 장식하고 있는 한진그룹 타워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익뿐만 아니라 목적에서도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변화된 삶, 지원받는 가족, 이루어진 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뭐예요? 박철수가 샴페인을 채우며 나타났습니다. 글쎄요, 김수현 씨는 김알렉산더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가족들이 자신의 유산을 만들도록 돕고 싶어요. 어머니도 그것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한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밤으로 사라지자 핵심 가족이 남았습니다. 김한수, 김알렉산더, 김수현 씨, 박철수, 마리아 초이 씨, 이서영, 리서영 씨, 그리고 박재현, 박재훈 씨. 위기 속에서 형성되어 평화 속에서 강해진 뜻밖의 모임입니다.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아세요? 김알렉산더는 그들을 모두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벽 때문에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 때문에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혈연 때문에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김수현 씨가 그를 대신해 마무리했습니다. 사랑과 신뢰와 용서, 그리고 좋은 친구들. 박철수가 눈을 찡긋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 김한수가 결론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한수는 다른 누구도 일어나기 전에 한남동 대저택, 한남동 맨션의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진들이 벽을 따라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그의 아내와 어린 김알렉산더의 오래된 사진, 회사 피크닉의 최근 사진, 그리고 이제 컬렉션에 추가되고 있는 첫 결혼 사진들 말입니다. 서재에서 그는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50년 동안 보아온 같은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회사의 첫 번째 $1 지폐 옆에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식 초상화가 아니라 즉흥적인 사진이었습니다. 김알렉산더와 김수현 씨가 박철수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마리아 초이 씨가 눈물을 닦는 동안 약혼자가 그녀를 껴안고 있는 모습, 이서영, 리서영 씨와 박재현, 박재훈 씨가 배경에서 키스를 훔치는 모습, 그리고 그 중앙에 사랑이 만들어낸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김한수 자신 말입니다. 자, 내 사랑, 그는 벽에 걸린 고인이 된 아내의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가족을 데려왔어요. 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고 직원들은 자신보다 더 큰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미소 지으며 출근할 것입니다. 박철수의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정성과 정직으로 차량이 수리될 것입니다. 대저택 정원에서는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사랑은 계속해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권력과 구원, 신뢰와 배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뛸 기회를 얻을 때 치유되고 성장하는 무한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진그룹의 유사는 시험을 받고 깨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더 강해졌고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방법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견뎌냅니다. 끝.